지금부터 이제 타겟팅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체보다 타겟팅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트워크 배너는 매체에 따라서 효율이 완전 갈리기도 하지만 타겟팅이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타겟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먼저 그러면 가장 중요한 리타겟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타겟팅은 네트워크 배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자사 사이트에 매체사 스크립트를 심어서 방문한 유저들의 쿠키 값을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사 광고에 반응을 했던 고객들한테 반응을 하고 이탈했던 고객들한테 한 번 더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연일 타겟팅보다는 높은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핸드폰에 관련된 광고를 한번 봤을 때 계속 따라다니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사 사이트에 매체사의 스크립트를 심어서 그 쿠키 값을 활용해서 광고를 돌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쿠키 값을 삭제할 경우 모수 값이 삭제되고 이후에는 리타겟팅이 불가하다는 점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심사 타겟팅입니다. 관심사 타겟팅은 매체사와 제휴된 지면으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의 쿠키 값을 기반으로 어떤 기사나 광고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관심사별로 구분한 모수를 활용하는 타겟팅 방안인데요. 여기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관심사를 구분하느냐는 매체사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매체사 테스트를 걸쳐서 자사에 적합한 매체사를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커스텀 타겟팅입니다. 커스텀 타겟팅은 실제 인터넷 이용자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맞춤 타겟팅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해당 타겟팅은 일부 매체만 가능하고 전체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행사 측에 문의를 남겨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30일간 구매가 많이 일어났던 상위 모델만 타겟팅을 하거나 장바구니 담기를 많이 했던 모델만 타겟팅을 하는 등 쇼핑에 최적화된 타겟팅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키워드 문맥 타겟팅입니다. 이는 사전에 등록해 놓은 키워드들과 동일 유사한 키워드들로 이루어진 문맥이 있는 지면의 광고를 송출하는 타겟팅 기법인데요.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면 기준인 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검색한 이용자들한테 자사의 배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과 유사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지면에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배너 광고 매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대표적인 배너 광고 매체인 GDN입니다. GDN은 국내 최대 제휴사와 정밀한 타겟팅 기법을 사용하며 주요 언론사 포함 55,000개 사이트에 노출되고 리타겟팅을 바탕으로 여러 방법의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GDN의 장점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요. 위치 타겟팅 기능,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지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인구 통계 타겟팅도 가능한데요. 단순 성별, 연령뿐만 아니라 자녀 유무, 가계 소득별 세분화로 가능합니다. 또한 기기별로 타겟팅이 가능한데요. 제공 서비스에 따라서 기기 설정도 가능하고 운영 체제도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두 선택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부분에는 통신사, LG, SK 통신사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정 위치도 타겟팅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사이트 또는 유튜브 채널에 광고 등록이 가능하고요.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타겟팅 게이츠입니다. 일평균 20억 페이지 뷰로 국내 최대 규모의 PC를 보유한 플랫폼입니다. 광고주의 목적에 맞추어 세분화된 사용자를 제공하고 타겟 고객이 나타나는 다양한 매체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캠페인 집행과 분석을 지원합니다.
이제 타겟팅의 방법인데요. 유저 타겟팅, 문맥 타겟팅, DMP 타겟팅, 리드 타겟팅, 리타겟팅이 있습니다. 먼저 유저 타겟팅은 관심사별로 분류된 사용자 그룹을 선택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건데요. 일간 250TB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유저가 제휴 매체를 방문했을 시 자사의 광고를 노출하여 핵심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타겟팅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맥 타겟팅인데요. 목적에 맞는 주제, 키워드를 포함한 컨텐츠에 광고 노출을 하는 것이고, 주제 타겟팅의 경우 광고주가 선택한 주제와 사이트 컨텐츠가 매칭될 경우에, 그리고 키워드는 등록한 키워드와 사이트 컨텐츠가 매칭될 경우에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다음은 DMP 타겟팅인데요. 온라인 행동 패턴 및 오프라인 결제 행위를 분석하여 코어 타겟에 광고를 노출을 하는 건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효율 유저를 추출해서 유저 성향 분석을 통한 오디언스를 매칭합니다. 다음은 이제 모비온입니다. 모비온은 리타겟팅, 유저 타겟팅, 딥링크 등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한데요. 딥링크를 말씀을 드리면 클릭하면 어플 내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는 링크를 말합니다. 앱 설치 유저에게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앱을 설치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앱스토어로 이동시켜 설치를 유도하는 광고 캠페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비온의 다른 타매체 차이점은 이제 직장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모비온이 알툴바를 독점하는 광고 영역입니다. 모비온은 다양한 타겟팅으로 신규 고객 및 가망 고객 방문을 유도하는데요. 성향 매칭은 경쟁사를 방문했던 유저들을 타겟팅하는 것, 키워드 매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테마 배너, Q&A, 유저의 흥미를 유도하는 컨텐츠 방식의 타겟팅이고요. 베이스 광고는 성별과 연령에 맞게 노출하는 기법, 브랜드 박스 및 할인 정보는 진행 중인 이벤트, 프로모션을 모바일 어플 내에 노출하는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정 CPC, CPV로 타사 대비 낮은 과금 방식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 유입단가 88원으로 양질의 트래픽 보완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비온은 리타겟팅에 굉장히 용이하고 좀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리타겟팅 캠페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에 보시면 헤비 쇼퍼 매칭은 유저가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노출시키는 기법이고요. 본 상품 매칭은 유저가 본 상품을 노출하는 것. 리사이클은 본 상품을 다시 한번 노출시키는 것이고요. 추천 상품은 본 상품의 동일 카테고리 내의 추천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투데이 베스트는 그 사이트 내에서 전날에 가장 클릭을 많이 받은 상품을 노출시키는 광고, 그리고 해외 유저는 웹사이트를 3번 이상 방문한 고객들에게, 리턴 매칭은 1회에서 2회 정도 방문한 유저들에게 노출시키는 광고 캠페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모비온의 배너 형태인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 클릭입니다. 리얼 클릭은 프로그래매틱 알고리즘과 리타겟팅 기법을 통해 광고를 노출시키며 업종별 고정 단가로 운영되어서 비용 대비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뉴스 미디어 및 국내 멀티미디어 포털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와 제휴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로 쉽게 광고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리얼클릭은 광고의 효율을 중시하는 플랫폼으로 과금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집중 소진 방법과, 그리고 일정하게 노출시키는 균등 소진으로 선택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1시간 단위로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 요일 역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PC와 모바일 선택이 가능하며 그 안에서도 논타겟, 리타겟팅, 쇼핑 타겟 등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이고요.
오늘은 뭐 자세히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배너 광고가 무엇이고 왜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해야 하며 그럼 하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매체가 좋을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네트워크 배너로 이제 미디어 믹스를 적절하게 하여서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